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심플 스텝스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속하는 부류인데, 이제 경력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주를 하면서 이제 경력이 본의 아니게 생겼고, 그 경력이 뭐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본의 아니게 오래 가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요즘 또 제가 많이 보는 거는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직장을 찾지 못해서, 이거는 경력 단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경력의 공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들 점점 더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요즘은 뭐 한 40대 중반서부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스킬셋 같은 것이 시장에서 이제 사라지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원하는 회사가 없거나 아주 적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경력의 단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남과 비교를 하니까 그 자신감이 더 없어지는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 사람을 안 만나보다 보니 뭐 뭔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뭐 풀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 vicious cycle로 쉽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어떤 서포트 네트워크가 없거나 커뮤니티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심플 스텝스가 참 좋은 단체죠.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비슷한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사실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결국 그런 어떤 서포트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이 경력 단절이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걸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문과 나온 친구들이 잡잡기 요즘 정말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형태로건 뭐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도 하고, 취직을 하기 위한 기술을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나와서 이제 다 따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배우고 이제 그런 세상이 돼 버렸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세 가지의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의 경력 단절 혹은 경력 공백을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같이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어 서로 북돋아 주면서 뭔가 강제성도 약간은 생기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그런 형태로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잠깐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제 취직 이야기 하기 전에, 옛날에는 인생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워터폴 형태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워터폴이 있고 애자일 방법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리퀘어리먼트 한 석 달 동안 받고 뭐 3 개월, 6 개월 디자인해 가지고 1년 개발하고 6 개월 QA 한 다음에 릴리스하고 메인테넌스 들어가고, 그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했는데,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이런 모델로 가면은 리퀘어리먼트 받고 디자인하는 동안 세상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2주 단위, 3주 단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보이는 만큼 새로운 기능 추가해서 빠른 사이클로 움직이자. 그게 결국 애자일인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처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 나와서 큰 직장 잡아 가지고 잘 살다가 결혼해서 뭐 가정 꾸리고 은퇴하고 뭐 이런 어떤 워터폴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게 가능한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인생 뭐 이렇게 뭐 2 주마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인생 뭐 흔히 얘기하는 이모작, 삼모작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생을 조금 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자일하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요런 슬라이드 하나 넣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취업에 관한 진짜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어 콘텍스트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단절되거나 공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셋이 있는 걸로 보이냐면은 내가 지금 뒤처졌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그런 알게 모르게 뭔가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그러니까 뭔가 커리어를 이렇게 애자일하게 어디가 됐건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좋은 곳,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발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큐에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곳 혹은 그동안의 내 경력 단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점프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약간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남들이 좀 알아주는 회사면은 인터뷰 준비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게 많고 시간 공부라는 게 또 끝이 없다 보니 뭐 언제 어 내가 준비를 끝내고 인터뷰를 시작할지 그런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 빨리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건 아주 작은 곳,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애자일 방법론처럼 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고 더 배울 것이 없으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작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마무리를 할 거냐. 그 종착역이 더 중요한 거고 또 그 얘기는 이제 인생을 길게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왜 20 대인 사람들은 30 대가 되면은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40 대인 사람들은 또 50이 되면은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인생을 길게 보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오늘의 내가 어제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현명한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짜로 이 취직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또 그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선행학습을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스킬셋을 갖추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이력서 닥치는 대로 내고 인터뷰 잡히면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취직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섹션에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어 그것과 관계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공부라는 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 필요한 스킬셋 하나를 잘 공부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취직 활동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여기저기 다 내고 인터뷰 잡히면은 인터뷰하면서 또 실패를 많이 하겠지만 뭐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뭐 여러 번 실패한다고 상처받을 필요 없고 잘 안 됐으면 한번 복기를 해 봐야죠. '내가 무슨 질문을 잘 답을 못 했나.' 혹은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뭔가 복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면은 인터뷰는 한 만큼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회사와 인터뷰를 했을 때 준비가 될 수 있게 닥치는 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경우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잡 디스크립션 보고 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잡 디스크립션을 다 쓰는 하이어링 매니저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하나 카피해 가지고 적당히 고쳐서 한다고요. 많은 경우 있는 거에다 좀 더 붙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잡 디스크립션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인이 자기 검열을 해 가지고 '아 이 잡 디스크립션에 나는 뭐 맞는 게 뭐 거의 없네.' 뭐 그러지 말고 어 그런 판단은 하이어링 매니저들과 리크루터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그냥 쪼금이라도 나하고 맞는다 혹은 내가 관심이 있다 싶은 곳은 무조건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좀 실험을 해 보긴 해 봐야 돼요. 이력서를 뭐 10 군데 냈는데 아무 데도 안 오더라. 그럼 뭔가 이력서 쪼금 패턴 바꾸고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리뷰해 달라고 해서 이제 좀 바꿔 가지고 또 내 보고 그런 이제 실험을 계속 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디가 됐건 빨리 시작해서 거기서 에이자일하게 발전해 나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취직에 관한 하는 꼭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작은 회사들이 배움이라는 측면에서는 나한테 훨씬 더 좋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보다는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내 매니저가 누구냐 그게 커리어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나 이런 회사 뭐 갈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뷰 기회가 오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이 회사나 이 같이 일할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들 꼭 물어보고 예 그런 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질문하는 그런 어떤 방법 내지는 좋은 질문 같은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